우리는 때로 정치에 무관심하며 객관적인 정책이나 정보보다는 호감에 기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아이러니한 선택을 하기도 하죠. 수많은 답안지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투표라는 선택.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근 투표 기간이 되면 SNS에 투표 인증을 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렇다면 SNS가 실제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파울러 교수는 페이스북 데이터팀과 함께 2010년 미국 중간선거 당일 온라인 활동이 실제 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투표 당일, 오늘은 중간선거 날입니다. 메시지와 투표했습니다 버튼.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지역 투표소의 위치를 나타낸 링크와 더불어 투표한 친구의 사진이 뜨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투표한 친구의 사진만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그룹은 투표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보이지 않게 했는데요. 투표가 끝난 뒤 실제 투표율을 조사한 연구팀은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투표율이 나머지 그룹보다 약 0.39%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언뜻 작은 수치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이는 6만 명을 움직인 결과이며 전체 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34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여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줄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왼쪽의 직선과 길이가 같은 직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C입니다. 하지만 만약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A나 B를 정답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실험 참가자들 중 자신이 생각한 정답을 제대로 대답한 사람은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죠. 이러한 현상은 여론조사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의 의사를 미처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후보를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우세 후보의 지지도가 더욱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거철에 각 선거 후보 캠프는 실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도보다 더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대세론을 통해 대중에게 당선 유력 후보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수가 지지하는 선택을 따라가며 우리가 속한 집단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때론 이런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손꼽히는 아돌프 히틀러. 그런데 알고 보면 히틀러가 국민 투표를 통해 독일 국민들의 승인과 지지를 받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에는 노벨상 후보로까지 추천받았다고 하니 대중들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만큼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네바다주의 주의원 선거에서 이미 사망한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게다가 그는 성매매 업소를 여러 곳 운영한 인물이었습니다. 선거가 있었던 네바다주에서는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 후보자가 중간에 사망하더라도 투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됐든 사람들은 교육자 출신의 살아있는 민주당 후보가 아닌 성매매 업소 운영자이다, 심지어 사망한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셈입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해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인 선택이 아닌 묻지마식의 투표를 하는 대중들의 당면을 잘 보여줍니다. 제한된 정보와 시간, 이 제약 속에서 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본다는 거죠. 그 브랜드가 정치 세계에 있어서는 집단 내지는 정당이 되겠죠. 브랜드가 내놓는 그 상품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그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를 결정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주변의 영향에 휩쓸려 갈대처럼 흔들리는 미미한 존재들인 걸까요? (2016년) 미국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청년층 유권자가 55%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보다 18%나 높았습니다. 65세 이상의 유권자는 그 반대였습니다. 실제로 역대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보면 노년층일수록 공화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인 선택을 한다는 예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고방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를 바라보는 영국인들의 시각은 과거보다 훨씬 관대해졌는데요. 30년 전에는 응답자의 50%가 동성애는 무조건 나쁘다고 답했지만 이제는 그 비율이 22%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반드시 보수적으로 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모든 경험들에 동등한 영향을 받는 거라기보다는 그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그런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향후에 정치적인 선호와 그런 이념적인 성향을 결정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2016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사실 그녀는 대대로 공화당을 지지해온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이 영향으로 힐러리는 고교 시절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베리골드 타워의 지역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할 만큼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벌어진 마틴 루터킹 목사 암살 사건과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그녀의 정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힐러리의 보수적인 성향이 흑인 인권운동과 반전운동의 영향을 받아 진보적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Man you can bait with a tweet is not a man we can trust with nuclear weapons.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86세대가 현재까지 한국의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대별로 단절된 관계가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영국의 유전학자이자 우생학의 창시자인 프랜시스 골턴. 그는 가축 품평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눈대중으로 소의 무게를 맞히는 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정답을 맞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전체의 평균을 내봤더니 결과가 정답과 거의 일치하게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The fact that information spreads quickly means that truth can spread quickly and lies can spread quickly. And Wikipedia, I think, really tries to be that place you go when you've got a moment to reflect, to say, okay, I actually need to learn about this.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방대한 지식과 정확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위키피디아는 소수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중이 함께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면서 계속 진보하는 집단 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인데요. 이렇게 탄생한 위키피디아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10배나 더 방대한 지식을 축적했고 200여 개의 언어와 수백만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과학 저널 네이처에 따르면 오류 수준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중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선거입니다. 다양한 개인의 의사결정이 모아져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놀라울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와 투표의 성향은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이 제각각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는 시대 정신을 대변하기도 하며 현실이 당면한 문제점을 꼬집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지 주변에 휩쓸려 흔들리기만 하는 갈대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투표를 앞두고 늘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나 하나의 투표가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의문 때문이죠. 하지만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9.6%는 내 한 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선거가 국가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유권자가 61.6%, 나아가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에 동의한 유권자가 48.2%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의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으며 때론 소신 있는 투표를 통해 우리들의 의견을 표현해 왔습니다. 일예로 유럽 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이 등장했을 당시 굉장한 이슈를 몰고 왔지만 실제 지지율은 5%에서 10%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유럽 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은 독일 내 득표율 20.5%를 기록하며 집권당인 기독민주연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 주요국들의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환경 오염 문제라는 공익을 위해 소신 있는 투표를 했던 개개인의 선택이 모여 실제 정치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의 투표 형태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신념에 근거한 어떤 자기 표현적인 투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는 자기 신념을 표현한다는 데 있어서 그 투표의 의미를 찾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상당히 많은 유형인데요. 사람들은
투표를 할 때 개인의 좁은 사익에 근거해서 투표한다기보다는 공익적인 혹은 공동체 미래에 근거해서 투표하는 사회 중심적인 투표를 또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실업 유무보다는 전체 거시경제에 있어서 실업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좀 더 부정적인 정당이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실업 상태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이렇게 사람들은 사회 중심적인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구경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것, 내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그다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많은 병폐의 공범이기도 합니다. 개인은 미약하지만 유권자는 힘이 세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했습니다. 내 한 표가 모아져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선택을 하고 한 표를 던져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